선서, 저는 간만우 주식을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거나 팔 계획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간만우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1도 없는 상황이며 간만우와 인연을 이 영상을 통해 엮어볼 계획도 없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거래소가 간만우를 상장 폐지한 결정과 그 결정을 무효화한 법원의 판결이 옳니 그르니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간만우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거나 현재 주가가 투자할 만한 상태인지 평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즘 코스닥 시장에서 핫한 간만우 사건에 관해 이해가 아닌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몇 가지 유형의 기사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현재 처음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번복되었다 또는 상장 폐지 결정에 불복하여 승소한 사상 초유의 사태 등의 표현으로 간만우 사건을 소개하는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기사들의 상당수가 여러분의 오해를 유발할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만우에 이미 투자하신 또는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오해하는 일을 방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픈 마음에 여러 기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표현을 잘못 쓰고 있는지 3가지만 짚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지적질에 앞서 간만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사건을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상장법인은 한 회계연도가 지나면 그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 이때 감사인은 그 재무제표와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가 잘 매칭되는지 의견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 정보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회계법칙에 따라 재무제표에 드러나 있다면 감사인이 적정이란 의견을 남기며 외부 감사는 마무리되는데 간만우가 작성한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당시 감사인이었던 3위 회계법인은 다음 2가지 이유로 의견 거절하였습니다. 하나, 간만우는 특수관계인인 SMV홀딩스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거래 내역에 대해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둘, 간만우에 여러 종속기업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앞서 상장 폐지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감사 의견 거절은 코스닥 상장규정 38조 1항에 따른 상장 폐지 사유이므로 거래소는 간만우의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만우는 당연히 이의 신청 제기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결정을 막지 못하고 결국 상장 폐지에 처해지게 되자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해소를 시기하였고 1심 원고 승소, 2심 항소 기각에 이어 올해 8월 13일 3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까지 받아내며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에 성공하였고 8월 18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거래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뼈대 설명 여기까지. 지금부터 영상의 본론인 까칠한 얘기 좀 꺼내겠습니다. 현재 간만우 사건에 대한 기사들에서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은 크게 하나, 번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 둘, 취소와 무효를 구분하지 않는 것, 셋, 역사상 처음이라 얘기하는 것, 이 3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먼저 간만우의 상장 폐지가 번복되었다는 제목 또는 내용을 가진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번복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거래소가 그 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때 올리는 표현이지 지금처럼 별도 기관인 법원이 판결로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가 번복되었다는 기사 제목은 거래소가 먼저 마음을 바꿔 상장 폐지 결정을 물린 것으로 이 사건을 오해할 여지를 남깁니다. 다음으로 어떤 기사에선 상장 폐지 결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고 어떤 기사에선 상장 폐지 결정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보도에선 법률적 개념으로서 취소와 무효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무효는 어떤 행위이든 하자가 지대하여 처음부터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없던 경우를 가리킵니다. 가령 미성년자 올챙이씨가 노트북을 구매했을 때 그 구매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그 구매에 동의한 적 없던 아버지 개구리씨는 그 구매 계약을 취소하여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인 개구리씨가 서울시장이라도 된 마냥 서울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를 내준다면 이런 권한도 의미도 없는 행동은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 없는 무효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취소와 무효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법원 홈페이지에 간만우 사건이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해소로 표시되고 최근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해당 판결의 내용이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임을 명시한 걸 볼 때 법원이 간만우 사건에서 내린 판결은 유효했던 상장 폐지 결정을 취소한다가 아니라 상장 폐지 결정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확인한다 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간만우 상장 폐지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기사들에는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장 폐지 결정에 무슨 하자가 있길래 무효가 된 거죠? 아까 분명 감사 의견 거절이 상장 폐지 사유이고 간만우는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당했으므로 3단 논법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왜 법원이 이 결정을 무효로 보는 거죠? 거래소가 간만우 상장 폐지 사유를 발견한 시점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려 하자 간만우는 상장규정 40조 2항에 따라 이의 신청하였고 이에 기업심사위원회는 간만우의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여부와 그 경우 얼마나 부여할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거래소는 간만우에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개선기간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에서 4항에 따른 것이지요. 이 4개월 내에 간만우가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내어 재감사 보고서 제출에 성공했다면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을 텐데 재감사 과정에 여러 변수가 생겨 감사 종료가 지연되다 보니 간만우는 결국 개선기간 내에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거래소는 간만우를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아직 본 사건의 판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으나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간만우는 거래소의 재량권 남용의 이유로 상장 폐지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 추측됩니다. 다시 말해 외부 감사 지연이라는 특별한 사유를 고려할 때 추가 기간을 부여할 만했고 그렇게 추가 기간을 부여할 재량이 거래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시행세칙 33조의 4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개선 기간을 거래소가 강제한 건 거래소가 재량을 발휘해야 할 부분에서 재량을 전혀 발휘하지 않은 일종의 재량권 남용인 셈이니 그 재량권 남용의 결과물인 상장 폐지 결정은 무효다라고 간만우가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재량권 남용에 관한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무효 확인 해소가 제기된 것인데 이런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기사에서 취소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거래소가 재량을 남용하지 않고 상장 폐지 결정을 적절하게 했는데 재감사 보고서 제출이라는 사후적인 사정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이 사건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마지막 오해 포인트로 넘어갑시다. 상장 폐지 결정을 뒤집은 최초의 사례라는 표현이 여러 기사에서 보이는데 상장 폐지되었던 기업의 주식을 다시 거래 재개한다는 점에선 최초일지 모르겠으나 상장 폐지 무효 확인만 놓고 보았을 때 왜 최초의 사례라 부르는지 미스터리입니다. 상장 폐지 결정을 다룬 기업들의 사례를 최근 영상으로 소개하였는데 해당 영상에서 소개한 충남 방정만 하더라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해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죠. 찾아보면 충남 방정처럼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을 받은 기업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많은 기사들이 간만우를 거래소와 상장 폐지 결정 무효를 다퉈 승소한 최초의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어 당혹스럽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오해 포인트 때문에 간만우 사건을 요즘 기사로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 사건 양대 주체인 거래소와 간만우를 과도하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래소를 이번 사건 전까지는 하자 있는 상장 폐지 결정을 낸 적 없는 무결한 기관으로 간만우를 그런 거래소로부터 첫 승을 따낸 특별한 기업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셈이죠. 착각이면 어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착각은 자연스레 간만우 이전에 거래소와 상장 폐지 결정 무효에 관해 다툰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평가로 이어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묻 기사들에 대해 까칠스레 꺼낸 이야기가 현재 간만우와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꺼낼 핫한 이슈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현재 간만우와 관련하여 가장 핫한 주제는 6,000원대였던 간만우 주식을 상장 폐지 결정 때문에 400원대에 처리한 분들이 어떻게 피해를 복구할지와 400원대의 주식을 취득한 분들이 지금 얼마나 차익을 얻었는지겠죠. 그러나 금융과 법의 영역에서 밥벌이 하는 한 명으로서 이 분야의 기사를 조심해서 읽지 않으면 어떤 오해에 빠질 수 있는지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뉴스 읽기에 1g이라도 보탬이 되어 언젠가 간만우와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졌을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투자하지 않았을 것을 투자하거나 투자했을 것을 투자하지 않아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